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소통하며 말로 삶을 건넸던 외국의 한 유명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방송에서 남긴 조언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살아온 세월이 만든 깊이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남긴 그 조용한 가르침을 한국어로 다시 풀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내게 말을 걸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께 건네는 미래에서 온 편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8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살아본 많은 어르신들이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남겨둔 말들을 모은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그때 그렇게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진짜 속마음들. 이 고백들이야말로 미래의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길표가 되어 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하고 가슴 깊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만 귀를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살짝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몸이 예전처럼 안 움직여. 사실 몸에 대한 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허리가 찌릿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으면 힘이 들고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어느 날부터인가 괜히 무서워지는 순간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변화들은 전혀 갑자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육이라는 건요, 가만히 두면 40대 후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내리막길을 구르듯이 빠르게 약해진다고 합니다. 난 아직 멀었어, 난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사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을 때 시작하는 것, 이 10년 뒤에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거든요. 꼭 헬스장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만 해본다든가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5분만 제자리 걸음을 해본다든가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을 의식하면서 움직이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신에 충분히 응답해 줍니다. 식사도 단순히 칼로리 줄여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을 지키는 영양소, 즉 단백질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몸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 줍니다. 80이 되었을 때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편리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자존심이자 삶의 자신감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운동 하나, 식사 선택 하나만 바꾸어 보세요.
그 자그마한 선택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이겁니다. 돈은 있었는데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제대로 못 써봤다. 자녀들 생각에 집 대출 갚느라 노후가 불안해서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아끼고 언젠가 나를 위해 써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나를 위해 쓰려고 할 때는 이미 그때만큼의 체력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던 곳, 언젠가 먹어보고 싶던 음식, 그 언젠가를 미루는 사이 시간은 놀라울 만큼 잔인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젊었을 땐 돈을 쓰는 것에 어딘가 죄책감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잘 몰라서 참기만 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직 내가 건강할 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쓰임새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늘 가보고 싶던 식당에서 조금만 더 괜찮은 점심을 먹어본다든지 언젠가 읽고 싶었던 책을 가격 생각하지 않고 사본다든지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기차를 타고 처음 가보는 동네를 하루쯤 걸어본다든지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그냥 추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 물론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생 참고 아끼는 부모의 모습보다 적당히 누릴 건 누리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잘 움직일 수 있을 때 돈을 오로지 불안에 대한 보험으로만 쥐고 있지 말고 마음을 적시는 경험에도 조금은 써보는 것. 그게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 그래,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집과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삶을 미래의 내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8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이 너무 넓어, 짐이 너무 많아서 손을 쓸 수가 없어. 젊을 땐 편안하고 좋았던 집도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청소가 구석구석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물건들이 어느새 숨이 막힐 만큼 살림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좀 정리해 둘 걸 하고 깨달을 때쯤엔 이미 몸도 마음도 크게 치울 힘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50대, 60대, 아직 머리도 맑고 몸도 움직일 수 있을 때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하나만 올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한 벌만 우선 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미래에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살림을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일은 남겨질 가족들에게 건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배려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힘든 마음으로 몽땅 치워야 하는 짐을 나 몰라라 남겨두는 대신 내게 소중한 것들은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 두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 삶을 살게 되면서 문득문득 외로움이 커질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80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몇 명이냐로 행복이 정해진다는 건 착각이다.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많이 알고 많이 만나고 넓게 넓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삶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정말 중요한 건 넓이가 아니라 깊이,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은 편안한 거리감입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인간관계를 보며 나와 비교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맞춰야 해서 만나고 나면 더 지치는 관계라면 차라리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쩌면 음식의 양념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럽고 아예 없으면 조금 허전한 것, 내게 딱 맞는 간, 딱 맞는 사람 수와 거리감을 찾는 것, 그게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힌트가 될 겁니다. 80대가 되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가장 무겁게 남는 건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보다도 끝내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시간 나면 해야지 하고 미뤄둔 일,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른 뒤 그때 왜 안 해보았을까 하는 큰 한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만큼 쓸데없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한번 해봤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시도해본 그 경험이 미래의 나를 설득해 줍니다. 체험교실이든 하루짜리 강좌든 우선 그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건 누구를 이기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위한 도전이니까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마치 귀신처럼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은 비록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니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해져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 하며 말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언제든 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야기 들어둘 걸, 고맙다는 말 미리 해둘 걸.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땐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뒤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어릴 적 이야기, 젊은 날의 추억 같은 것들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느새 조금 멀리 둔 채 이제 다 컸으니까 하고 거리만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준다기보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상대의 마음, 새로운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거창한 자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 가끔 함께하는 한 끼 식사, 그 정도의 소소한 연결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끈을 끊어지지 않게 두는 것.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후회가 찾아온 뒤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사실만큼은 마음 한쪽에 꼭 간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몸의 일, 돈의 일, 살림과 집의 일, 사람 관계, 도전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후회의 뿌리는 결국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에 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은 미래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물론 매일이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날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다들 각자의 짐을 지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젠 나이도 먹었는데 하는 말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먼저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춰주는 작은 불빛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